본이 되는 뉴스 이어갑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뉴스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까? 우리의 투자 포인트를 잡을까? 요거를 고민을 하시지만 요즘 계속해서 사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로만 해석을 해주셔서 오늘도 아마 그와 연관된 기업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카카오 이슈 먼저 다뤄봐야겠죠. 요 화면 주말 동안 많이 보셨을 거예요. PC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더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제 안 되니까 로그 아웃했다가 재로그인 하신 분들이 더 뒤늦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다시 접속하니까 됐는데 로그 아웃했다 로그 하신 분 어쨌든 뭐 주말에 하여튼 다행스러운 건 주중이 아니었다라는 거. 어쨌든 주말에 좀 난리 아닌 난리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저희도 이제 사업이랑 이런 그 자료 공유를 다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오늘도 안 됐다 그러면 정말 이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각 회사들 뭐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요 이슈를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났대요. 그렇죠. SK CNC 데이터 센터. 그것 때문에 이제 한 30시간 정도, 50시간인가요? 모든 이제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멈췄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카카오톡에서 이탈을 해서 다른 메신저로 이동을 할 것인가,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다른 통장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영구적으로 이동자 이동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카카오는 장중에 낙폭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다만 1조 풋옵션 부담 소식이죠. 지난번에 카카오 게임즈 장중에 막 급등했었을 때가 라이온 하트 상장 철회한다. 요게 재료였는데 지금 뒤집는 이야기가 나와요. 상장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사태를 좀 냉정하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이 이제 화제였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항력적이었다라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강의 때문에 그 블럭을 몇 차례 갔는데 거기가 이제 어마어마한 그 주연 아파트인데 딱 그 가운데 그런 어떤 데이터 센터 다녀오셨어요? 아니 그 옆에 건물인데 그게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뭐 게임 업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다양한 이제 한 블럭을 굉장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을 얕게 깎아가지고 이제 했었던 그 지역인데 어찌됐든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인정하자고요. 이게 무슨 카카오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또 접근할 이제 세 가지 관점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과연 카카오 생태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 오늘 뭐 경쟁 업체인 뭐 라인 쪽에 가입하는 분들도 많다라고 보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이 카카오 생태계가 생태계의 위력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됐다. 우리가 당장은 정말 속에서 뭐 부글부글 끓지만 이 생태계를 벗어난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 생태계가 무서운 게 내가 혼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화재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집에 그 화재 보험을 들어놔 있거든요. 제 아파트에도 화재 보험을 매달 얼마씩 돈을 좀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재의 대비책이 너무 좀 허술했다라는 거죠. 이 화재가 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불가항력적이지만 화재 정도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잖아요. 우리가 블랙스완 같은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카카오가 먹통이라든지 뭐 했을 때 데이터를 분산하겠다만 했는데 이게 조금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가 날 것을 대비하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물론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내년 초에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경기도 일대 지금 이제 네이버처럼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돼요. 그렇게 된다라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좀 덜했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상황이 이 정도까지 예측을 못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실책이죠. 불이 난 게 실책이 아니라 불은 날 수도 있지만 불이 날 것조차 예상 못했다는 건 실책이죠. 세 번째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네이버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네이버도 그 안에 같은 데이터 센터가 있었고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됐죠. 바로 분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같은 어떤 뭐 경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보면 네이버는 대처를 했는데 카카오는 대처를 못했다라는 면이 네이버는 일단 미리 그 데이터 센터 이원화랑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춘천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쪽에 이제 집중화됐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저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처음에 카카오나 네이버나 각각 분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고 많은 막대한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너무 지금 이제 이쪽에 누적이 돼 있다라는 거죠. 카카오가. 그런 예. 것들에 대해서 경영진이 이게 상황을 이제 한다라는 거죠. 갑자기 드는 생각입니다. 예. 제가 지금 갑자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네. 이제 그 진주만 공습을 당했잖아요. 진주만 공습을 당했을 때 미군이 비행기 피해를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이 그 폭격을 대비해서 비행기는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띄워놓아야 이게 이제 하나가 터져도 예. 옆에 연승장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장군이 바뀌면서 이게 효율이 떨어진다. 모아놔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폭격을 맞다 보니까 비행기들이 엄청난 파손이 있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는 저는 경영진의 실기다. 이 부분까지도 이걸 이제 데이터를 계속 분산해야 되는데 야 우리가 생기니까 일단 거기 그냥 편하게 가자라고 했던 것이 이번에 문제가 아니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냉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이 상황과 지금 우리가 이제 생태계와 주가는 좀 별개다. 더군다나 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카카오 주가가 지금 뭐 울고 싶은데 뺨을 하나 더 얻어맞은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원래도 좋지가 않은 않았는데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더 이제 뭐 이런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저는 또 다른 데서 또 터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카카오의 주말에 이런 사태보다 카카오 게임즈의 오늘 기사가 저는 더 푸석순. 놀랐다라는 거죠. 예. 카카오 게임즈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모니터데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장 철회가 아니라 상장 연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사를 다뤘죠. 그래서 여기 상장 철회라고 했을 때 이건 철회가 아닙니다라고 제가 헤드라인을 손을 짚으면서 말씀드렸죠. 언젠간 다시 상장할 거고 오버행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팩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약 그 카카오 게임즈가 내년까지 상장을 안 하면 일단 한 1조라는 돈을 사회로 유출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근데 지금 현재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돈을 박박박 긁어 모으면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한 6천억 정도.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게 한 6천. 박박박 긁어 모으면 가능한 거. 박박박 긁어 모아서 주고 나면 그다음에 뭘 하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지금 카카오 먹통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게 머니 게임화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주주들을 위해서 카카오 게임즈의 라이온하트를 상장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발전을 위해 상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회사를 카카오 게임이 인수를 했고 그 라이온하트 대주주에게는 우리가 나중에 상장시켜서 돈 줄 테니까 좀 참아라고 한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그걸 인수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고 그 막대한 돈을 준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것이 그 사이에 주주들은 어디가 있죠? 주주들의 이익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주주들은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경영진들끼리 머니 게임을 해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상장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상장하면 누구 돈이 들어가죠? 카카오죠. 주주들의 일반인들의 돈이죠. 저는 참여 안 할 거지만 일반인들의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누구 배를 불려준다? 대주주를 배를 불려준다. 이러한 행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카카오 그룹주들에 대해서는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의 각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주주를 생각하지 않은 경영 정책에 대해서 좀 꼬집어 주신 거고요. 그러면 카카오 그룹주 전반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지 않는 한. 지금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리포트들, 오늘 카카오 네이버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네. 네이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미국 회사 인수한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증권가에서 이렇게 조금 플러스 한 1, 2점 정도 주는 거를,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한 1, 20점 정도 주는 것은 뭐냐면 예. 그래도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한 1, 20점 줘요. 근데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이냐 신호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뭔가 하고 있다라는 면을 보여주고 있고 쪼개기 상장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이버를 높이 평가해주고 있습니다만 카카오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지금 언제까지 회사들을 계속 분할 상장할지에 대한 불안감을 투자자들이 갖고 있고 회사가 그것을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죠. 시총. 어떤 거요? 저도 오늘 예. 어떤 분이 SNS에 카카오를 분석하면서 고점 대비 지금 7, 80%가 빠졌으니까 너무 싸진 거 아니냐라는 글을 올렸길래 시총을 한번 모아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고점이었을 때는 카카오 혼자 있었고요. 지금은 카카오 자회사들 다 분할 상장했으니까 이 시총을 다 모아가지고 그때 시총과 비교해 보십시오. 결코 주가는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무서운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튜브 채팅창에 불기둥님께서 정말 카카오는 주주들의 생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많이 고민을 했던 포인트들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금요일에 저와 이제 시가총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분할 상장된 것을 다 모아서 작년 시총에 맞춰야 이제 하락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주가가 결코 하락한 게 아니다라는 부분도 이제 꼬집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싸지 않다라는 점은 염두에 둬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 사이에 분할 상장이 없었잖아요. 그럼 고스란히 지금 하락세를 맞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시총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쪼그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된 것은 플랫폼의 입지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시장 파이를 먹고 있는 플랫폼의 입지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 투자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고점 대비 하락이죠. 예. 그 고점 대비 하락했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려면 고점이 적정했냐라는 것에 대한 것이 증명할 수 있어야죠. 예. 작년에 이랬고 올해 이러니까 지금 한 50% 빠졌어. 그러면 작년 그 가격이 적정 가격이었다라면 50% 빠진 게 맞아요. 예. 근데 고점에서 50% 빠졌다라는 것은 그 고점이 적정 가격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해 봐야죠. 그건 다른 얘기예요. 고점에서 50% 빠진 건 맞지만 고점이 적정 가치냐라는 논쟁에서 보면 그때가 버블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적정 가치일 수도 있죠. 예. 그 논리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각 기업마다 특히 유상증자한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차트만 놓고 보시면 오류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플랫폼 생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목도한 건 사실입니다. 이참에 우리가 스스로 스스로 봐도 야 이거 없이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예. 하지만 그거와 주가는 별개죠. 회사가 여기서 추가적인 이익을 어떤 것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가? 주식시장은 그거예요.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 조금 회사들 많아요. 근데 그 이익이 앞으로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느냐가 주식시장에서 주가와 관련이 있다는 점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투자의 관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는 발견하기 힘들다라는 걸로 예.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에 대해서는 그랬고 또 한 가지 오늘 좀 요 같은 맥락으로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데이터 센터, 네, 다른 네. 이제 경쟁사들이에요. 네. 이 안에서 테마주 안에서 뭐 상한가도 직행하는 그렇죠. 종목도 예. 있고 일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는 기업도 있는데 투자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저건 테마주고요. 물론 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지금 당장 그 화재로 인한 그러니까 그 어떤 뭐 하드웨어적인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예. 부분.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분산하느냐 이런 쪽에 투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는 건 하지만 예. 이 생태계 말고 다른 생태계가 부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거 뭐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트리거만 존재하고 심리적인 부분이지 카카오가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움직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뭐 삼성 말씀드리겠습니다. SDS나 뭐 롯데정보통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기 테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 수혜를 본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우리가 기업들이 각 전환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엑셀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엑셀 데이터를 여러분들 아무리 유사한 거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 데이터를 옮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년간 누적된 숫자가 하나라도 바뀌면 엄청나게 되는 거죠. 자, 카카오에 대해서 검토는 할 겁니다. 카카오 생태계를 탈출하자. 그러면 다른 그 회사로 이 서비스를 예. 할 때 그것에 대한 데이터의 그러니까 데이터 이전에 대한 안전성, 그다음에 사용의 편리성, 그다음에 네. 거래처의 관계, 이게 전환 비용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면 메뉴 코스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식당에서 물가가 오르면 메뉴판을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메뉴판 바꾸는 비용보다 그냥 우리가 조금 그 원가를 받아들이자라는 게 예. 경제학적인 공식적인 용어예요. 따라서 이 전환 비용을 따지게 된다라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지 예. 않기 때문에 오케이. 어렵죠. 자, 시간상 다음 뉴스를 빨리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또 걱정되는 부분이 네옴시티 관련 테마주의 네. 급락이거든요. 빈살만 왕세자가 연내 방한한다라고 기대감으로 올랐었는데 그렇죠. 한 언론사 단독 보도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무산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특수 기대했었는데 라는 실망감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뭐 일본, 태국은 가는 거고 뭐 이런 건데 일단은 저도 이제 보니까 이분이 갈 수 있을까라고 타진했고 우리 외교부가 오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예. 막 이런 걸 했던 건데 지금 이제 빈살만 이분의 행태를 좀 보면 완전히 이제 그 본인 위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뺨을 한 대 때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랑 부산 엑스포 문제가 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중국과의 또 관계 개선.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을 배척해야 되니까 뭐 이런 것좀 하면서 굉장히 실리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요. 그 앞에 표정에 웃고 있는 표정이 너무 얄미울 정도로 아니, 사진 누가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저 딱 보는 순간 되게 얄밉니까? 근데 예.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어떠한 국가 지도자가 자국의 이익을 배척하고 움직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볼 때는 빈살만 왕세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실리적인 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촉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다. 그러면 네옴시티를 줄 때 과연 우리한테 특혜를 주면서 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예요. 그럼요, 예. 힘겨루기일 수도 있고 중국도 한번 슬쩍해서 야 니네도 한번 와 어디도 한번 일본도 한번 와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수주를 해온다 하더라도 그들 입장에서 보면 경쟁을 붙여야죠. 그럼요. 그러면 이 단가는 낮아지고 이익은 증가, 자기네 이익은 증가하고 예. 그런 부분으로 네옴시티는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네옴시티 이제 실리적인 부분 말씀해 네. 주셨는데 외교의 기본은 실리입니다. 네. 어떻게 이제 무엇을 주고 무엇을 가져오느냐 요 그렇죠. 싸움인데 그 안에서 우리도 여러 가지 셈법이 녹아져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네옴시티 관련 기사들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후속 보도 저희가 체크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예. 수주가 들어와도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네옴시티가 수주가 들어와도 이번에 그 한화건설의 이라크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과연 이익이 적정 이익이 보장되겠는가 예, 예.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경쟁 안에서 따내려면 네. 이익을 좀 줄여서 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흐름까지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런 점까지 지적을 해주셨고요.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